2012학년도 동양미래대학교 취업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총강이 근본 취업경진대회에 지원해서 여기 영광스럽게도 15명의 학생이 모의면접 평가 대상으로 선발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업경진대회는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 영광과 더불어 입상을 하게 되면 대상은 노트북, 그 다음에 1, 2, 3등, 대상 다음에 1, 2, 3등은 아이패드 64기가, 32기가, 16기가 하나씩 줍니다. 작년도에는 대상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입니다. 아주 상품도 많이 올라갔죠. 먼저 대회 진행하기 앞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사를 받고 또 좋은 지도를 해주실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오뚜기 마케팅부의 팀장님 겸 해외 사업팀장으로 계시다가 11월 1일부로 동원그룹 해외 사업팀장으로 연재하시는 우리 김성원 면접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중소기업에서 한 분 나오셨습니다. 주식회사 GIT 인사팀의 이혁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첩보와 정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첩보에 의하면 GIT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입사를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기 바랍니다. 부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럼 정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단연간 인사팀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새로 옮기신 데가 어디시라고요? PTS 컨설팅으로 옮기신 오신종 면접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에서 1조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조. 그러니까 친구들이니까 우리가 맞춰가지고 1분 이내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훈 전부터 자기소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훈이고 제가 이제 자기소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생활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제주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독립심하고 남들한테 지지 않는 확실함을 배우라고 강조하셔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오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반장 부관에서 선도공장 등을 하면서 리더십 및 경력, 저희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경제관념을 더 가졌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덕분에 고등학교 이후에는 경제성을 독립을 해서 학비를 제가 마련하고자 부사관을 지냈습니다. 그 4년 4개월 지난 후에는 저희 복학을 다시 하고 나서 저희 대학교에서 전공동아리 자동화 시스템, 로봇 자동화 시스템학부의 전공동아리 팀장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제가 했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도 가끔 있고 군대에 있을 때처럼 강압적이지 못한 방향도 있었지만 그것을 보완하고자 제가 전공에 오히려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남들한테 떳떳하게 나아가라는 말씀 항상 새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기고 제가 사람 관리를 하려고 지금 BKLC라는 곳에 생산 관리를 지원을 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사람 관리 또는 생산 관리를 하면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상태지만 취업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공 동아리를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전공 지식과 기술을 함양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BKLCD 그룹에서 원하는 생산 제조 분야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미래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용구 부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물론이고 초중고를 바탕으로 저는 3년 동안 지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얼마 전에 김포 한강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 학교 오는데 거리가 상당히 길어졌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아스를 만들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바로 제가 동아리에서 블루투스나 지그비 통신 등 그 무선 통신 네트워크 관련한 지식을 쌓아오면서 그 분야에 대해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분야를 구성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제가 밑거름이 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회사가 고객에게 우수 평로가 되고자 노력하는 26살 김현식입니다. 저의 강점은 첫 번째는 스피치와 두 번째는 자신감과 세 번째는 인간관계 지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아이케어 헬스에서 영업부서에서 재직하며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그곳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자동화 시스템과 강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협동력을 이용한 운동이나 과제 같은 거를 좋아해서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다니면서 이제 서로 또래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과제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 이제 반장, 부반장을 하면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지도성 배양 교육을 청관하여 교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회성을 더 느껴보고 싶어서 대학교 1학년을 입학한 후 한 학기를 마친 뒤 군대를 일찍 지원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포병부대에 들어가 군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한 뒤 그 다음 학교에서 사회에서 느끼는 사회성을 더 느끼고 싶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총학생이라는 단체에 체육부장을 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와 직무에 연관시켜서 우리 강성규 지원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경제사회에 발전하는 죄송합니다. 제 강점 두 가지는 무엇보다 끈기가 있습니다. 저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번 찍을 수 있는 우직한 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끼를 11번 찍을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정신력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이룰 수 있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신력과 머리가 좋아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끝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평소 지인들에게 제가 쓰고 있는 기초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들을 이제 소개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아토피성 피부와 그리고 이제 지성 피부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제 많은 제품들을 좀 알아보고 파악을 하고 좀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소질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조금 이제 피부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떠한 제품을 소개해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그 친구가
설득도 어찌 보면 당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아이 케어 헬스의 그 어떠한 부분이 제일 이제 화학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그러한 제품을 그렇게 민간 요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가지 껍질을 이용한 치료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을 때 잘 치료가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내추럴 성분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통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더욱 아이 케어 헬스에서 업무를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저에게 그 직무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식회사 리텍 연구관리 분야에 지원한 김성규입니다. 저의 강점은 일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무선 통신에 관련된 기반 지식이나 전공 지식 같은 것을 공부하게 되어 그 분야에 나가서 업무에 임할 때도 훨씬 더 적응이 빠르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는 이런 팀 프로젝트를 즐기는 성격입니다. 저는 매 학기마다 팀 프로젝트를 시행해왔고 지금 졸업반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력선 통신이라는 프로젝트로 일단 전력선과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한 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하는데 이런 프로젝트에 관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제가 하는 이런 저는 첫 번째로 매 학기마다 팀장과 설계 파트 부분에서 설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설계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강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뿐만 아니라 그 설계를 하고 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그 기계나 전자 그리고 계측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팀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협동심으로 다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KLCD에 지원한 문경준입니다. 저의 강점으로는 첫 번째로 예, 일단 학교에서 연구하던 것과 회사에서 실제로 판매를 위해 물건을 제작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확실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편하고 편리하고 또 가격 싼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개인 스마트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소비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진동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접목해서 진행 상태라면은 현재 또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번에는 우리 다시 첫 번째로 문경주 씨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제 지금 26년 동안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했던 군대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저는 직업군인을 약간의 좋게 보고 꿈을 가지고 있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서는 힘들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지휘관 중에 한 분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시고 그런 것을 밑에 있는 분들한테 푸시는 경향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성적으로 뭐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힘들었고 그걸 못 견뎠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이겨보게 된 계기는 다른 어떤 장교분께서 저보다 더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것을 했음에도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 누군가 불리한 걸 합리적이지 않은 걸 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어느 때는 참을 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은 참을성 그때 당시 힘들었던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못 누그러뜨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각돼서 그 지휘관께서는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한번 참음으로써 그 후에 더 힘든 일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있게 되더라도 한 번쯤은 감수하고 조용히 넘어가는데 그것을 좀 더 이런 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힘들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저도 군대 생활인데 그 군대 생활 말고 저는 개선하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 성적이 되게 좀 많이 저조한데 그 저녁에 영어 수업을 영어 학원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가다 보면 학교 과제도 많고 제가 시간적으로 잘 얽매이는 지키지 못하는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아침 새벽반으로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저의 영어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규칙적인 좀 더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숙제나 과제 같은 것도 시간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의 개선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뉴질랜드 어학연수관의 생활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거웠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저조해서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올해 여름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영어 공부를 목표로 잡고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토익 학원에 다니고 있고 지난 여름에는 한번 태풍이 심하게 와서 집 앞에 나무가 뽑히고 막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학원에 출석하고 그때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성장 배경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이제 돈 문제로 인하여서 잦은 말다툼 끝에 이제 결별했던 시간 5년 정도가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강해져야만 하였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에게 계속적으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항상 부모님에게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마음은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같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5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자신감이나 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였다는 것에 더 자신감이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지금 올해 초에 저희 아버님이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시고 나오셨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식사하고 같이 밥 먹고 일하러 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암 수술하신다고 들어가셔서 나오시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닌 거 너무 야유이어서 나오시는 거 보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느끼면서 제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건강을 찾고 사회에 나가서 꿋꿋이 살아나가야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잘 키웠다는 느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사회생활을 더 독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가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업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업무와 관계 없어졌습니다. 본인이 남들보다 잘하는 뭐 특기랄까 아니면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본인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못하는 다른 뭐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번에 거꾸로 강성규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느 목표를 잡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긴장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넘기고 잊어버리고 그냥 기한을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플래너를 하나 사서 이제 거기에 날짜를 기획하고 적고 이제 확인하고 그날 아침에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날 저녁에는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성들을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어서 같이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 친구들에게 오늘 언제 무엇이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결과 나오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제 CCC라는 성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활동하다 보니 1,500명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저의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스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방 그러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금방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자연스럽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저의 큰 강점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조금은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해야지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 제가 또 윗사람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조금은 잘 보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제가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부분들을 세워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조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인사관리 분야에 조금은 재능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의 강점은 일단 아주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어도 일단 유머로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 장점입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웃음을 가지고 여유를 갖고 시작하다 보면 분명히 그 해결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것을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유머를 던져서 마음에 안정을 주고 그로 인해 새로운 해결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의 강점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제 제출 기간이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여러 번 되게 많이 검토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되게 계획성 있게 잘 세우기 때문에 저의 장점은 꼼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장점은 책임감과 그리고 남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체 생활을 굉장히 좋아해서 학교에서는 동호회를 하고 밖에서는 취미 동아리로 통기타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인 동호회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남들이 저와 함께 얘기하고 나눌 때 나를 편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진실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제가 일을 할 때 밤을 새면서까지 그 맡은 임무를 하는 책임감도 있지만 남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안락함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조로 나눠서 제가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우리 2명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3명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두 분은 입사를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한 어느덧 10년차, 5년차 이상이 돼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해야 돼요. 그 임원들과 대표님 앞에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집안의 중요한 행사 일정이 겹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집안일을 이제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판단을 내릴 건지 생각을 해주셨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세 분에게는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과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정확한 시간에 오후 3시에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전에 다른 일을 보고 오다가 이제 급하게 오면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앞쪽에 몇 가지 신호등들이 걸려 있어요. 신호등들 여러분들이 빨간불인데 어겨서 교통에 지장이 없지만 도착을 하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고 대신 이 신호등을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 제때 도착을 못 해가지고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3명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먼저 우리 문경준 지원자부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과 사를 구분을 차갑게 하면 차갑게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구분을 너무 뚜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집안일과 회사라면 회사를 택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집안일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은 약간의 늦는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언젠가 참석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정말 곤란하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회사에서는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맡은 일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때 바로 집안 행사 이런 것에 참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나 발표가 있어서 제가 없으면 그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를 먼저 선택하고 그 이후에 가족 행사를 참여하게 될 텐데 가족들은 제가 회사가 끝난 주말이나 나머지 기타 휴일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신호에 걸려서 프로젝트 시간에 늦게 되는 딜레마라면 신호를 일단 어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프로젝트가 중요하고 신호를 어겨서 책임을 묻게 되고 이런 거는 저의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 프로젝트가 회사에 엄청 중요한 일이라면 단체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계약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저도 고객을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공공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조금은 다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객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그 시간에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만날 또 고객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구전도 많이 그 회사와 그 어떠한 세일즈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에 조금은 손상이 되어진다라면 저는 먼저 그 고객과의 신뢰 문제와 회사를 위하여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신호를 어기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요을 하겠지만 하지만 그런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볼일 보고 시간이 때마침 딱 맞춰 간다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그 날에 있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모두를 이제 그 계약에 모두 집중하고 그 전에 도착하여서 그 계약하는 사람과 점심을 먹든 커피를 미리 마시든 미리 얼굴을 비춰서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회사는 이제 업무를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업무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조직 생활입니다. 그럼 이런 조직에서는 물론 수평 조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에도 인간적인 갈등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갈등 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자기가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기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식이 있다면 한 사람씩 얘기해 주세요. 먼저 상사와의 갈등이 있으면 먼저 제가 그 상사분보다 늦게 들어왔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사의 말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저 혼자 상사분을 찾아가서 얘기하기보다는 저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입장을 들어봤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했을 때는 상사분에게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씩 제 의견은 이러하다고 직접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여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조기축구를 나가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회사 얘기도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땀을 쭉 빼고 나서의 그 상쾌함은 정말 일주일 동안 묵었던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실제로 상사와의 어려움을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사병 생활 이후에 군종 전문화사로 복무를 할 때에 이제 군종 장교와의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갈등이었냐면은 이제 제가 그 종교 행사나 여러 가지 이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사병 생활들이 더 좋아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목표하고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종 장교의 이제 생각은 그것이 다르다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저는 이제 사병 생활이 좀 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트러블과 좀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나중에 또 그러한 리더의 이치나 상사가 되었을 때 어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그 갈등과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은 나중에 상사가 되었을 때 그러한 마음의 갈등들과 그런 것들을 잘 풀어주지 못할까라는 좀 그런 생각과 함께 나중에 또 이러한 것들을 훌륭히 수행하는 팔로워가 되어야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군종 장교의 말에 조금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라이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삶을 재점검하는 시기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강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성찰도 되어지고 많은 생각들이 다시 재점검되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상사님과의 갈등이라면은 그분들은 저보다 먼저 살아왔고 저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사님께 직접 가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알아서 눈치껏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일단 사회인 농구 동호회를 가입해서 함께 농구를 즐기면서 인맥도 넓히고 땀을 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상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 것 같습니다. 대화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갈등을 해결할 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 등산을 합니다. 주로 주말에 등산을 하게 되는데 산을 올라가면 되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게 돼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진지하게 대화를 훨씬 편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그 일이 만약에 공적이라면 공적인 경우라면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그 상사분께서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왜 그런지를 먼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고치고자 노력할 거고 만약에 제가 잘못한 거 없이 상사분의 일방적인 감정에 의한 저에게 그런 마찰이 생겼다면은 그 마찰을 풀기 위해서 제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본 다음에 행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해오면서 해결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도 제가 직접 이건 무엇이다 이렇게 라기보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는 헬스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땀을 정말 많이 뺍니다. 그리고 근육이 커가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걸 정말 행복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취미 동아리를 하면서 통기타를 치면서 약간의 마음의 안정 같은 거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쭉 이어갈 것이고 지금 스트레스 많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현실에서 그 기타라는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여건만 주어진다면 그런 걸 끝까지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쪽으로. 네, 여러분 반갑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면접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박상민 지원자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우의 기술개발팀에 지원한 박상민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꿈꾸고 꿈꾼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연우의 기술개발팀에 들어가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직무에 맞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이해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 현장에 가서는 그 빠른 적응을 통해서 그 주위 분들과 친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우의 생산분야에 지원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김다혜입니다. 제가 연우의 생산분야에 지원한 이유는 연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과 회사가 만나기 전에 고객과 회사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고객에게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생산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성실함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불량률 제로에 목표를 하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장점인 유머 있고 웃음이 많은 성격으로 팀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어서 팀 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이율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과 대인관계 그리고 약속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이석종입니다. 저는 주연우라는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한 계기는 그 연우라는 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해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실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 연우라는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긍정의 힘을 보여드릴 이희진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일이 시작되면 무섭도록 집중하고 해야 할 일은 다부지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사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정보통신과의 유경성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라면 꼭 필요한 성격인 꼼꼼함과 치밀함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회사를 선택을 할 때 대부분 매출액이 크거나 회사 규모가 큰 회사만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제가 가고 싶은 회사를 추려내어 그 회사들의 정보와 연역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취업 매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어떤 직무의 사람을 원하는지 여지껏 뽑았던 채용 정보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야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친구들에게 재무제표 보는 법을 물어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지금 이 이너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밀함과 꼼꼼함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희망 연봉들만 작성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현재 나의 몸값, 나의 연봉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와 앞으로 10년 뒤에는 나는 이 정도의 몸값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쪽부터. 네, 저는 희망 연봉은 2,400이라고 써놨지만 솔직히 지금 연봉의 개념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를 처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4,000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 자바 프로그래밍도 1학기 당시에는 자바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자바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10년 후에는 4,000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4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3,400만 원의 몸값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시대에 맞춰서 저 또한
굉장한 변화를 보여주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몸값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몸값은 2,200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기업에서, 2개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200 정도를 받고 근무를 해왔지만 사회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생활비 제외하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의 물값은 5천만 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에 그 연봉의 지금의 2배를 잡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희만 연봉을 2,200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지금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그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려면 2,200 정도는 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연봉 2,200이라고 썼고요. 10년 뒤에는 제 연봉이 3,00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제가 물론 노력은 하지만 네, 3,000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희망 연봉을 2,50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 거의 2,300에서 2,600, 70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평균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500으로 적었고, 그리고 10년 뒤에는 아마 1억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꿈이 커야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 몸값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연봉을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들을 만날 때 그 지원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네 분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끝에 계신 분은 이너버스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뭔지,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포부를, 그러니까 왜 그 주식회사 연우 내지는 주식회사 이너버스에서 당신을 뽑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우는 그 초기 설립이 1983년에 설립해서 이제 그 뒤 90년에 특허를 내고 그 후에 또 기술 개발하여 특허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요즘에는 2011년에 공장을 또 신축하고 또 최근에는 협력업체 상생업체라고 해가지고 여러 다른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다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우에 입사하여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기술 개발이라는 분야에 그 제가 배우는 그 CAD라든가 솔리드웍스 설계 프로그램과 그리고 금형 설계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질문 한번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주식회사 연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회사의 강점이 뭔지,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왜 연우가 나를 뽑아야 되는지, 그 포부를, 회사에서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알고 있는지. 죄송한데요. 저 면접 포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회 선배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질문했을 때 바로 답할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너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좀 이따 해요. 예, 주식회사 연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1년 정도 유학생활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연우가 해외 쪽 외국 기업 쪽에서 일본 쪽에도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업 쪽에 전공대에 있는 전공도 같이 버물러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우라는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회사 연우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존이나 소망 화장품, 더페이스샵 등 국내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의 화장품 그 포장재를 유통하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학년, 2학년 모두 통틀어서 배웠던 인터넷 마케팅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가장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 분야에서 홍보 마케팅을 잘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원한 이너버스는 세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로그센터, 유비캐스트, 로그캐스트라는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 로그센터라는 기술은 업계 최초 CC 인증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GS 인증을 받고 있지만 그건 국내 인증이고 CC 인증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보보호 제품 표준화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기술력이 인정이 된 것이고 제가 들어가서 지금 이게 정보보안 회사인데 지금 로그 분석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서 백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지원을 한다면 더 좋은 회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다희 씨 모르는 대로 김다희 씨가 답변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연우는요, 화장품 포장업계 중에 가장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세계적인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학창 생활 하셨으면은 친구들도 많을 테고 또 선배, 후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친구들이나 선후배 간에 이렇게 만나면은 뭐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특히 그 중에서 선후배 간이나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고민을 이렇게 상담을 한다 그럴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지 사례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사례가 없다면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계신 이석종 씨부터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예, 10대에서는 오토바이가 가장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 20대 군대 갔다 와서는 바로 취업입니다. 제가 취업을 삼성 엔지니어에서 6개월 정도 계약직을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삼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보게 된 계기는 물어봐가지고 친구한테 전부 다 대답해줬는데 가장 물어보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봉, 그리고 하나는 근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전부 다 말을 해주고 대기업에 대해서 꿈을 너무 크게 꾸지 말고 자기 능력껏 자기가 가고 싶은 기업을 선택을 하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친구들과는 연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라고 해서 꼭 남자 이야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애를 하면서 더욱 그 인성이 성장되고 이해심이 넓어지고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분들에게는 취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려주기보다는 취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거 꼭 연봉이나 이런 것만 중요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것을 많이 보라고 그런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친구들과 얘기할 때
지금 취업할 시기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네, 대부분 친구들은 대기업을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기업보다는 처음에는 중소기업, 미래가 있는 비전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대기업을 노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 대기업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중소기업도 좋은 데가 많으니 비전 있는 회사를 잘 골라서 따져보고 들어가게 만들고 조언을 해주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한 이틀 전에 친구하고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다 보니 저에게 많은 정보를 알아내려고 이렇게 저하고 많은 고민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친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그 친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제 말을 듣고서 그 남자친구를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친구와 저까지도 함께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고민 상담을 하고 있고 또한 선배하고 고민 상담을 할 때는 요즘에 취업 시간이라서 지금 또 취업 얘기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그 선배한테 어떤 직종이 괜찮은지 또 어떤 것을 보고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직무는 제가 원하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취업 시즌이라서 친구들하고 이제 취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디에 채용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채용이 났다고 이렇게 정보를 친구들끼리 서로 교환을 하거나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나 이렇게 저 말고 이렇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얻기도 하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친구를 통해서 배우고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한 번씩 제가 드려볼 테니까 질문을 생각해 두셨다가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산 지원자는 본인이 지금 네트워크 정보통신 전공을 하고 계시죠. 대학교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랑 그다음 현재 본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보안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희진 지원자는 그 홍보 마케팅에 관심 많다라고 하셨죠. 본인이 생각할 때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나는 마케팅은 뭐라고 생각한다.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석종 지원자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들을 하셨는데 유독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학점이 안 좋았던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김다희 지원자는 소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이 굉장히 유머 있고 재치 있는 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여기서 좀 긴장되긴 하겠지만 우리 면접관들에게 본인의 그 유머와 재치를 한번 보여줘 보시길 좀 기대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박상민 지원자는 이제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아까 이제 뭐 CAD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설계가 무엇인지 설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유경산 지원자부터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네트워크 정보통신과를 지원한 이유는 제가 중학교였을 때 저희 외삼촌께서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공유기도 없던 시절이라 컴퓨터 2대로 인터넷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외삼촌께서 라우터라는 기계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 라우터에 허브라는 장치를 연결해서 2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이 되게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신기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네트워크 정보통신이라는 과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정보보안에 대해 관련된 이유는 또 대학교에 들어와서 정보보안, 서버보안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보안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공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막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많이 커서 발전을 해서 이런 디도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 싶어서 정보보안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케팅은 가장 작은 비용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고 크게 기억될 수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점이 안 좋은 이유는 집안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학년, 2학년 때인데 그때 사업을 실패를 하셔서 저랑 형이랑 같이 야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시험 때 점수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걸 커버하기 위해 저의 그 사회 경험이나 또 외국어를 위해 지금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유머 있고 재치 있는 성격을 가진 이유가 제가 원래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잘 서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남들 앞에서 서고 싶은 마음에 정말 개그 콘서트 많이 보잖아요.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 되게 웃기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웃기면 사람들과 더 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과 남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치 있는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설계는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그것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는 소비자가 가장 쉽고 그리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만들어야 더욱더 제품이 많이 팔리고 또 이렇게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이제 2달 남았죠.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이 지금 내놓는 공약들이 다 경제민주화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대선에서 나오는 그 공약들이라든지 뭐 이번에 만약에 경제민주화다 그러면 그것이 시대정신이라고들 소위 말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슬로건은 매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본인들의 현재 시점에서의 여러분 20대 시대정신은 뭔지 그걸 한 번씩 얘기 좀 해봐주세요. 요즘에 경제민주화 얘기가 많은데 경제민주화는 다 같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우가 지금 상생협력업체로서 지금 제가 뉴스를 한 3일 전에 봤었는데 그때 대선 후보가 연우 회사에 찾아와서 이렇게 공장을 둘러보는 그런 장면을 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연우는 그런 경제 민주화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또 그렇게 서로 상호 협력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저의 생각은 이런데요. 경제적으로 저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경제는 중상층이 많이 없어지고 상위층이랑 하위층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 슬로건은 중상층을 살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상층을 살려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중상층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대선 목표가 아마 중상층 살리기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제 주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위층보다 중상층이 살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대책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경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희 부모님만 봐서라도 저희 부모님은 아침 일찍 나가셨다 저녁 늦게 오시는데 지금은 너무 그 대기업들만 먹고 살 수 있고 중산층들은 살기 힘든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는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뭐
제가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을 꼭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 아주 간단한 최근의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과 자기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는데 아주 미약하더라도 아웃라인은 좀 답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 대답을 아예 못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의 최근 부분만이라도 자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예, 옆에 또 면접관님께서 좀 무거운 질문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 어쨌거나 저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코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사를 했어요. 어느 회사든지 입사를 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날 과음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오래간만에 친구나 선후배 만나고 과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늦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죠? 근데 딱 일어나 보니까 도저히 비행기를 타고 가도 회사의 정시에 정상 출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그대로 연상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경상 씨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일단 정시에 어떻게 해서든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회사에 이제 상사님께 전화를 해서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늦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빠르게 준비한 다음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만약에 꼭 회사에 가야 한다면 차 운전도 못하는 건가요? 운전해야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정시에 출근하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회사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 빨리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제 윗사람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분이 제가 하는 일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몸이 아픈 게 새벽에 일어났다면은 먼저 저 위에 있는 사수에게 제 사정을 구한 다음에 문자를 일단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사수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몸이 이차이차해서 반차 좀 낼 수 없냐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병원을 가서 통지서를 입원서나 아니면 글을 끊어서 상세한테 제출을 한 다음에 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반차를 낼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말한 다음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상사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늦을 것 같다고 일단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로 출근을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 바로 윗 상사한테 전화를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윗분에게 전화를 걸면은 제 바로 윗 상사가 더 당혹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바로 윗 상사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3조 하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목소리가 굉장히 씩씩하네요. 여러분들 씩씩함을 잃지 않고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남기업 지원자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됐다는 뜻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뜻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실무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CAD를 만지고 기계 설계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것은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경험이 필요한 실무 경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반도체 장비 자동화 설계팀에 이제 사원으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어 실무 경력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 실무 경력으로 빠른 적응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원들이 입사하게 되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수습을 거치게 되어도 일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더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고 빠른 그 프로그램의 숙달도가 높아 웬만한 2, 3년차 신입사원보다는 빠르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실력으로 제 생각을 빨리 도면에 그려낼 수 있고 그 도면에 그려낸 것을 상사분들에게 빨리 이해시킬 수 있으며 또한 조직 생활에 적응력이 빠른 편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장비 회사에 근무하였을 때 반도체 장비에서는 되게 계급 사회가 심하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사분들이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많았지만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도리 있게 받아내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고 또한 해병대를 전역하였습니다. 해병대를 전역하여서 여러 가지 규제들, 악습들이 많았지만 그것도 다 견뎌내고 그러고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거에 적응을 빠르게 하여서 선임들한테도 인정받고 후임들한테도 대우받으며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양미래대학에서 안태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목표에 대해서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저의 장엄과 같이 단 1%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저 자신을 하나 지킬 수 있는 열정과 패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에 능숙하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저 스스로 국어에 대해서 단점들이나 개선점들을 찾아나가면서 저 자신을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진정 바라는 인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회사에 저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박성주입니다. 저는 짧고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지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남들 앞에 당당해지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여자친구와 한번 사귀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다이어트에 돌입하여 6개월 만에 25kg의 지방을 확 날려버린 그 성취 과정에서 진정한 성취감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성취의 의미를 아는 사람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미래대학교 경영과에 재학 중인 박성희입니다. 저는 경영과에서 경영전략, 마케팅, ERP, 생산관리 등을 배웠고 경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경영 업무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과 능력을 얻고자 군대를 행정병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부대는 4단급이어서 구성원이 1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1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에서 의전과 대내외 행사 그리고 각종 일반 사무 업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고 저의 강점입니다. 학교에서는 애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애국심을 가지고 청춘의 열정을 바쳐 복무했습니다. 남은 애사심은 기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온 3D 플랜트 운영 관리 예비 전문가 송혜인입니다. 전공 과목으로 배웠던 3D 시뮬레이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전공 동아리 모아스에 가입하여 기구 파트를 맡으며 솔리드웍스 3D 맥스를 이용하여 3D 시뮬레이션을 구동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2년간의 학생회 활동을 통해 선배에 대한 예의, 후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직 질서를 익혔습니다. 조직에 잘 적응하고 화합하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친화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성격으로 포미트에 입사하게 된다면 조직원 간의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포미트와 함께 수어지교 되어 세계 최고의 3D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었고요. 그럼 제가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사회 경험도 있으시고 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본인이 학과 공부에 했던 그런 아르바이트들 중에서 가장 지금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적합한 아르바이트는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인 지원자부터. 네, 저는 직무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에 전공 동아리에 들어서 24시간 그러니까 학교에서 잠을 자거나 그러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3D 맥스와 솔리드웍스를 구현하여 제 능력을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원자 박성희입니다. 저는 행정 업무와 사무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에 있던 사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지금 지원하는 업무와 가장 비슷한 업무를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전과 대내외 행사를 주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그 상관에게 결제를 받는 업무였습니다. 제가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그 복지부 장관이 이제 저희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에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저희 최종 지휘관인 차단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 보고서에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정말 수고했음, 열심히 하기 바람. 이 글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성취감과 전율을 느끼게 됐습니다. 최고 지휘관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추진을 해주는 것이 그런 업무가 저에게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이 이제 총무 인사 업무가 이제 그런 성취감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회사에서도 이제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제가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나마도 보탬이 되고자 대형마트에서 안전요원직과 그리고 물건 진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비스 업종 관련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큐브렉스라는 기업이 단순히 IT 기술 제공하기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어떤 보안적인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서비스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IT는 그쪽에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 없지만 그 일부분의 서비스 경험의 바탕으로 인해서 고객한테 신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좀 더 알게 되었고 기본으로 바탕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정신 이용에 제 전공 공부로 인한 그런 지식을 더한다면은 좀 더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력서에 써듯이 전 경력이 있습니다. 산업근무요원으로 코로필드 코리아에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던 부서는 생산부에 있는 일하는 곳이었는데 항상 일이 많았고 또 항상 야근이나 또
단어 같은 거에 일의 비율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제가 지원한 조립연구 시스템에 있는 SW 개발부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프로젝트가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찍 퇴근한다거나 이런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도 당연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연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지적표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인턴으로 들어갔던 반도체 자동화 설계 회사에 있었던 경험이 제일 큰 경험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단품만 도면들을 한 수백여 장 그리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몰랐고 그런 자동화 시스템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 그것을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반도체 장비에 반도체 설비에 들어가게 되는 장비는 먼지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들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설계라는 것이 단순히 만들고 작동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재료의 값, 원가 절감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자동화 기기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를 만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자동 분리기라는 것인데 현재도 지금 보면은 모터에 대한 사이즈, 전격 전압 등등이 필요한데 그것을 알기 위한 이유가 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전선 처리, 그것이나 브라켓 등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모터의 스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분야에 약하다 보니 구동되는 것만 알고 있지 그거에 대한 실제 전압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전선 처리 등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기 도면들을 보면서 전기도의 기호를 이해하려고 책도 사서 좀 보고 있고 집에서 다른 전기를 취급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학교에 들었을 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체력이었습니다. 남들보다도 늦게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또 집도 상당히 오가는 시간이 많아서 체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 스스로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다시 저의 체력이 다시 돌아오게 됐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게 되기까지 이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를 해본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회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나 기업들이 세계를 진출하는 이 시국에 제 스스로가 영어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아침에 영어 토킹하는 전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제가 가장 개발해 본 가로 영어 회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의 경우에는 전공 지식 이외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글짓기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력서를 쓰는 경우에도 이력서는 그냥 빈칸만 채우면 되지만 자기소개서, 성격의 장단점, 포부 같은 경우를 적을 경우에는 글짓기 노하우도 많이 부족할 뿐더러 쓰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된 지식 이외 분야에서는 글짓기 기술, 그것을 좀 더 보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제가 영어 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순전히 밑도 끝도 없이 면접에서 좀 잘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영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영화 같은 거를 다운을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보건 혹은 영화관에서 직접 자막을 보면서 보든 간에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떤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주다 보니까 회화 능력이 좀 더 많이 향상되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주도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영어 회화 모임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지금 한 3년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쭉 계속 가고 있고, 제가 리더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일종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리더의 역할로서 매주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식으로 그런 프리토킹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영어 회화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언제 와도 자신이 있다. 이것은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지금 스터디 멤버가 많이 부족하니까 혹시 면접관님들 중에서도 영어 회화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자 박성희입니다. 제가 그 전공과 관련해서 학교 그 외에 이렇게 활동했던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족한 것은 봉사 점수입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경영 전략을 듣고 ERP를 배웠던 것은 저에게 인풋이었습니다. 아웃풋이 필요합니다. 그 아웃풋을 저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팀과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들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떠드는 게 그 한 사람이 멋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 어떤 호흡과 어떤 서로 간의 공유가 서로 촉촉점이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완벽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영 업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량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무대에 나가서 사회를 볼 때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2007년에 그 학교에서 그 전공 동아리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ERP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초대 대회였는데 바로 지금 이 무대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당시 우수상을 타서 상금 100만 원을 그때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봉사 점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봉사 점수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지방 환경의 여건이 안 돼서 따로 어디 봉사를 나가서 점수를 획득할 수는 없었을 뿐이지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이제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는 절대 오시면은 양보 꼭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거나 할 때는 옆에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일상에서 하는 이런 봉사가 있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봉사 점수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게 가장 자기개발의 영역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토익 스피킹, 그리고 이번 초에는 호주의 멜버른 RMIT 유니버시티에 가서 로보틱스라는 기술 연수를 하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에 많이 힘 주력을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개발의 가장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3D 시뮬레이션 쪽 업종에 몸을 담고 싶기 때문에 전공과는 좀 거리가 먼 3D 맥스를 혼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자기 개발을 위해 힘쓴 일이었고요. 세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모스,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자격증을 확보함으로써 자기 개발에 힘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종 대회, 대학 창의 발명대회, 창의 발명 경진대회, 그리고 졸업작품 전시회 같은 대회에 참가하여 저와 같은 분야의 학생들과 대결하여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개발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곽성순 지원자, 박성희 지원자, 송혜인 지원자는 본인이 근래에 가장 관심 갖고 본 뉴스, 이런 뉴스들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남기업 안대관 지원자 두 분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인 상사가 내가 볼 때는 좀 부정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그것들을 본인이 조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혜인 지원자부터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뉴스는 우선 성폭행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안
지원자 박성희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뉴스는 그 대선 지원자의 이제 연설이었습니다. 그 지금 그 무소속 후보였는데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 지원자가 했던 말에 인상적인 게 있어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면접관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대선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익자본주의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빈익부, 부익부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만 원래 홍익사상이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죽인다고 해서 그러면은 세계적인 어떤 기업을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니 대기업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하면은 그럼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질 텐데 이런 딜레마에서 대기업은 그래 너희 더 커라 너희 세계적인 기업 더 되라 지원해줄게 밀어줄게 이러고 그 어떤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나 창출 효과를 이제 중소기업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대선 후보가 했었습니다. 그를 들으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인상 깊었던 그런 저에겐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본 뉴스는 북한군이 철책을 넘어 기순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안이라는 것이 국가 보안도 있고 회사의 자율특명이라고 보면 정보 보안이라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보를 보안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라가 없이는 회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나라의 존엄을 위협받는 그런 철책을 넘어 기준해서 총을 7발을 쏴도 그렇게 몰랐다는 그런 국내 기강 회의에 관한 기사를 보고서 나라가 상당히 위태롭구나 그러면서 제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작은 정보 보안 분야에서 넓게 확장해서 국가적인 보안에도 이런 보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먼저 대화로 풀어가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저도 그 회사를 다닐 당시 부정한 일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그게 크게 큰 부정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스스로 방위 산업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 부서가 생산 부서랑 패드를 만드는 또 다른 부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서에 지원을 나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일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또 그게 병무청에서 걸리면 저희 복무기간이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쌓이고 또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저 스스로 이 상사에 대한 안정 감정들이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대화로 이렇게 그 상사에 대한 입장과 저에 대한 입장과 그런 것들을 대화로 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한다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해서 일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상사한테 그 일을 하시는 대로 보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약에 상사님께서 부정한 일을 한다면 저는 일단 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그 부정한 일이 어떤 부정한 일인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일단은 체크를 해주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황을 본다는 것 자체가 회사라는 곳이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인데 그 이익이 개인의 이익한테 가는 것인지 회사의 이익에 방해를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를 먼저 보고 그 후에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상사 혼자서 독점을 위해서 회사 기밀을 빼낸다거나 이런 곳에는 가차없이 바로 그 상사에게 얘기를 하겠지만 암암리에 그 회사에서 사장님도 뭐 사실 알고 있지만 그냥 묵인하는 그런 부정한 일들은 저는 보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사한테 따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상 심리를 느껴서
혼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본 뉴스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사소한 내용이거나 노래 가사 같은 것으로 여성부에서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댓글에는 막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의 내용이었는데 저도 조금은 여성부에서 많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5분 계시는 중에서 저희가 한 분만 뽑아야 돼요. 왜 본인이 뽑혀야 되는지 간단하게 1분 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예, 저를 왜 뽑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프로그램 사용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을 도면으로 풀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백여 장의 도면을 그려가면서 도면 해독 능력을 기르고 프로그램 사용 속도를 길러왔고 또한 여러 가지를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시적 운전병을 나와서 운전은 일종 대형을 가지고 있고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장비를 다뤄야 하는 자동화 회사에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저 혼자 장비를 지게차로 싣고 그 실은 트럭을 제가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적응력과 여러 가지 기술로 두세 명이 할 몫을 저 혼자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만약 이 중에 저 한 명을 뽑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 같이 뽑히지 않는 이상은 저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쟁 시대라고 하지만 남들을 짓밟아서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큐브렉스에서는 IT 보안 솔루션 또는 그런 IT 엔지니어를 뽑고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 간의 거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똑똑히 말할 수 있는 저야말로 이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말로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자 박성희입니다. 제가 지원하는 크루셜텍에서는 퍼스트 무버 리딩 인풋 시스템이라고 그 비전을 내세워서 터치 그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내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변화를 주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휴머니즘의 인재상을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는데 각 기업에서 공급사슬에 관련된 사례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해라 과제를 내줬고 많은 학생들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대기업의 사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이고 독특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혈액에 대해서 공급사슬 어떻게 되나 조사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고 좋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그런 길보다는 항상 변화를 시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낮고 배우는 자세의 그런 진실한 휴머니즘이 이 기업의 원하는 인재상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과목은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분야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남학생보다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힘, 근력에 의해서는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꼼꼼함이나 섬세함 이런 것 면에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